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오늘 흐름 아주 멋지죠. 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단기동 평균선조차도 이탈이 안 되고 어제의 강한 음봉을 또 오늘 빠르게 양봉으로 소화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40만 원을 찍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때부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40만 원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보자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10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무려 5,300분이나 봐주셨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면은 이 돌파를 하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분명 있습니다. 주가가 이 채널 상단에 이렇게 붙이기를 시도하고 계속 이 두드리는 작업을 해주다가 힘이 응축이 됐을 때 빵 하고 돌파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래에 이동평균선들 있죠.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시장이 어떤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 머리를 들고 돌파하는 것, 이게 현재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자, 어때요? 보신 대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말로 쭉쭉쭉 올라와 주더니 지금 이 상단, 채널의 상단 작업, 붙이는 작업을 하고 지금 돌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10일 전부터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왜 제가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을 생각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코홀딩스 무난하게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댓글로다가 이렇게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돌파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을 이야기했던 건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못 사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꼭 담아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진화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죠? 자, 2월 23일 어제죠. 삼성 SDI 연구팀이 이 리튬 메탈 배터리 난제 해결을 돌파구를 찾았다,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리튬 메탈 배터리도 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자, 이온 배터리의 어떤 다음 과정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온 배터리에는 음극재가 들어가는데 이 음극재 대신에 리튬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 에너지 밀도를 좀 극대화시켜서 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속성이죠. 지속성. 이거를 상당히 길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즉 배터리에 대한 진화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리튬 배터리든 이 전고체 배터리든 완성이 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죠? 당연히 첫 번째는 리튬이죠. 리튬.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리튬 음극재 자체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 아르헨티나 유모부터 이 리튬 광산까지 이미 다 가진 기업이다, 돈 벌 준비가 된 기업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여기에 전고체 핵심 소재인 이 고체 전해질 공장도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메탈 음극재 기술까지 선점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자, 삼성이 배터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리튬인데 이거를 포스코홀딩스가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결국 이 배터리 시대가 오면 이 리튬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수배 이상 들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값이 엄청나게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인 거고, 그리고 이 배터리 진화 과정을 보면 결국 이 포스코홀딩스로 귀결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이 기술적 분석을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조정에 대한 각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상승이 나오고 깊게 조정이 나왔던 이 1차에 대한 조정, 그리고 좀 더 완만해진 이 2차에 대한 조정, 그리고 현재가 3차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궁금증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우상향 조정인 거예요. 각도가 점점점 커지는 조정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나옵니까?
상승이죠. 상승파동. 이 패턴이 지금 전부 다 완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상승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 상승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이 4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40만 원이란 가격의 선을 하나 딱 그어보자고요. 뭐가 보입니까? 이때도 저항이었고 이때도 저항이었고 지금도 저항이라는 거죠. 즉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한데 이 강력한 저항을 뚫어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력들에게는 가장 큰 광고 효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40만 원이 강한 저항인데 돌파를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저 강력한 저항을 뚫었네. 이제 진짜 이 배터리의 시대가 올해나 보다 강력한 저항이었던 만큼 그 광고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유히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더라. 간단한 거예요. 최근 그림만 보더라도 이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잠시 비추세, 횡보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나고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전환을 하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이제 막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머리를 들어 올렸다. 자, 주식에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큰 산업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 먼저 해드렸죠.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가장 바닥권에서 가장 큰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걸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 저와 같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주가를 더 부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시대가 정말 현실화가 되고 온갖 호재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시세라는 걸 만드는데 그 호재를 듣고 그리고 가장 늦게 참여를 하신 분들은 또 이와 같은 하락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산업에 대한 디테일한 흐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40만 원이란 가격이 아직도 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상향에 대한 이 조정세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40만 원에 대한 돌파 이제 조만간에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다 전부 제가 말한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삼성 SDI 제가 이때 이 21선 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뭐 7만 5천원 대부터 그리고 이 9만 원 초반 가격부터 계속 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입는 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른 산업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반도체가 움직이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금 이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전력이 올라오잖아요. 전력. 이 원자재로 이 산업들이 전부 다 좀 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3년도에 엄청 강세가 나왔죠. 에코프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갔던 게 뭡니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원자재 쪽으로 기결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산업도 좋고 이 포스코홀딩스 상승 흐름을 탄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짜느냐? 이 전략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물론 지금 이 저점 라인대에서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고 지금까지 저와 잘 보유를 해오신 분들은 8%대 수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올라가는 말에 올라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죠? 지금은 이 하나의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파하기 직전에 이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즉 이대로 이 단기동 평균선이 이탈이 안 되고 올라가면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떤 시장 거시 경제 상황 때문에 한번 밀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밀리면은 그땐 팔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이 맥점에 대한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조금만 밀려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까봐 이 전략을 지금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단이 와도 매수지 매도는 아니다.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이 구간에서 명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은 거죠. 하단에 오더라도 매수지 매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 전략까지 왜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역대급 이 유동성장입니다. 유동성장.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은 거예요. 이 유동성장이 오고 있는데 다들 우리가 조금만 주식에 집중을 해서 다 돈을 버셔야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허위성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좋은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을 좀만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보셔도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 타점에 대한 이야기, 전략까지. 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해서 제가 매수를 하고 이 매도를 할 때 문자가 가도록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포지션만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 따라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이 방법으로 정말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 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